네, 이세돌 구단과 신진서 6단. 공식 대국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인데요. 앞으로 만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진서 6단이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이세돌 구단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점점 성적이 올라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세돌 구단과 뭐 결승에서 만난다든지 혹은 중요한 길목에서 빈번하게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16강전이지만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신진서 6단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랭킹만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네. 최근에 세계대회 성적을 보면요. 한국 대표팀 중에 박정환 구단과 함께 신진서 6단의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단체전으로 치러지는 바둑리그면 바둑리그, 세계대회면 세계대회. 신진서 6단이 최근에 지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물론 그때도 성적은 좋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곤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중국 기사들 중에서도 인류 기사와 대국을 펼치면 별로 힘을 쓰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 그런 모습이 아예 사라졌고요. 중국의 렌샤오나 터자씨 같은 그런 초인류 기사들을 상대로도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네, 요즘 이세돌 구단이 대국하는 것을 보면 흑일 때도 2포석, 백일 때도 2포석이에요.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독특한 것은 보통 흑일 때 좋아하면 백일 때는 피하기 마련인데 네. 흑백 가리지 않고 2포석을 좋아합니다. 흑으로 2포석을 자주 애용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은 별로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상대의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두고요. 이세돌 구단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이 형태 자체는 호각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형태를 둘러싼 어떤 내재되어 있는 변화에 있어서는 그래도 네. 많이 대국을 치른 만큼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인터뷰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이세돌 구단의 약점은 포석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흑이든 백이든 이 포석으로 되었을 때 무난하게 진행만 된다면 이제 초반 포석을 어쨌든 넘겼기 때문에 자신이 장기로 하는 중반전까지 만만치 않게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주로 사용하는 포석이라면 상대들에게 좀 연구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세돌 구단의 포석이기 때문에 연구가 되는 면도 있고 네. 또 이 형태가 2016년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던 포석이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제5국과 현재까지 수순이 동일하죠. 네, 저수는 달라졌습니다. 네. 저수가 국가대표팀의 연구예요. 당시 알파고는 반대쪽으로 늘었습니다. 네. 대국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좀 익숙한 포석일 텐데요. 자, 우변 쪽. 이세돌 구단의 바둑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는 진행이기도 하죠. 네, 지금 여기를 두고 네. 이것을 붙이고요. 여기를 늘자 네. 밀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100번으로도 이 포석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세돌 구단이 100번일 때는 여기를 밀기 전에 하나 들여다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흙이 이으면 그때 이곳을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이곳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실전처럼 이렇게 흙이 반격을 가했을 때 네. 단수를 치고 밀어 올릴 때 여기서 실전은 끊어갈 수 있었지만 이 교환이 미리 있다면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수 치고 막으면 흙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을 한다면 흙도 실전처럼 반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이곳을 느는 진행이 많습니다. 이 교환 역시도 알파고가 만든 신수인데요. 하지만 알파고가 다른 형태에서는 여기를 들여다봤지만 네. 이 형태에서는 알파고도 그냥 밀었어요.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의 5국에서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 올려서 네. 이세돌 구단이 당시에 이제 이곳을 끊어갔죠. 그러고 알파고가 여기를 느니까 이세돌 구단이 위로 늘고 날짜로 씌우고 이렇게 넘어가는 진행이었죠. 네.
이 형태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초일류 기사를 상대로 흑번으로 똑같이 두고 나서 여기를 붙였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네, 붙이고 느니까 넘어갔어요. 네. 나중에 뒷맛을 둘러싼 공방에서 이 교환이 득이라는 연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형태는 흙이 둘만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다시 국가대표팀에서 이 위쪽으로 느는 수가 연구가 되었고 실전에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넣을 때는 흙도 이렇게 한 칸 띄는 수 아니면 그냥 이쪽을 잡는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지금 이곳을 둔 것 같네요. 바로 넘어갔어요. 네. 지금 이쪽을 두었는지 지금 수순을 잘 보지 못해서 지금 여길 두었는지 여길 두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느낌상은 이쪽을 두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교환을 하고 네, 여기를 두니까 그때 이렇게 넘어가는 진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이곳도 사실 흙이 먼저 쳤는지 그냥 넘었는지 사실 수순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결국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아, 여기서 여기를 붙였나요? 바짝 이렇게 붙였네요. 네, 지금 두텀을 이용해서 네. 중앙 쪽으로 좀 틀어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우변은 걸쳤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요. 국가대표팀에서 연구가 되었을 때는 이런 식의 결론은 아니었거든요. 네. 흙이 이쪽이 아니라 그냥 한 칸으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지금 실전은 다른 식으로 흘러갔고요. 두고 달렸습니다. 자, 포석이 이런 식으로 짜여지는 순간 흙의 실리와 백의 세력의 대결 구도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곳을 두고 네. 흙이 늘자 네, 여기를 두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곳을 오기 전에 먼저 붙이는 것은 상용 맥점입니다.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돌파를 하고 여기를 두면 나오고 나와서 싸우겠다는 뜻이죠. 실전인 바깥쪽으로 받아두었는데요. 네, 필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아마 백도 이곳에서 덮어 씌울 확률이 높고요. 네. 그럼 흙을 하나 찔러 두고 나서 이제는 이곳을 잇고 쭉 돌파하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고 있는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딱 이 자리죠. 이세돌 구단이 이 부분적인 정석을 선택한 데에는 아마 이 자리가 서로 간에 너무나도 두고 싶은 요처인데 흙에게 손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포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전 아예 여기도 하질 않았네요. 교환을 전혀 하지 않고 상변으로 바로 갔는데요. 그만큼 두고 네. 싶은 자리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흑백 쌍방 간에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좀 의도적으로 실리적인 바둑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두터움과 실리의 대결이 됐습니다. 아주 일관된 작전이네요. 네, 신진서 6단이 이세돌 구단이 찌르고 틀어막는 교환을 좌상기에서 안 하니까 바로 역으로 그 자리를 아예 두들겨 막았고요. 발은 느리지만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그러자 이세돌 구단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흙의 수는 계속해서 네. 3선이나 2선으로 돌이 가고 있고 백은 넷,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5, 6, 7, 8, 9.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는 이세돌 구단인데요.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실리 작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세돌 구단이 신예 기사 시절에는 좀 극단적인 작전을 많이 구사했어요. 좀 남들의 눈에는 안 좋아 보이더라도 네. 극단적인 실리로 가던가 아니면 둘, 극단적인 공격형을 선택을 하던가 넷, 이제 그런 다섯, 과감한 작전이 여섯, 많았는데 7. 최근에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좀 더 중용을 지킨다고 해야 할까요? 두텀과 실리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과거보다는 좀 안정적인 바둑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사실 최정상권에 있는 선수들 치고 아주 극단적인 기풍을 갖고 있는 선수는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극단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네. 둘, 흙이 셋, 사귀생이지 않습니까? 5, 6, 7. 네 곳의 여덟, 귀를 모두 차지하고 아홉.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중앙의 백의 모양을 지어가는 네. 작전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의 시선은 어떨지 몰라도요. 만약에 아마추어 분들에게 이 바둑 선택을 하라면 많은 분들이 흑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수, 백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닌가요? 셋, 넷, 아직까지 중앙은 여섯, 어떻게 일곱.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승부에 있어서는 흑을 선택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바둑에서는 이 백의 우주류 네. 이쁘지 않습니까? 멋있긴 한데 사실 거의 다 지워지거든요. 아, 방금 전에 신진서 6단의 선택이 어떨지 이수. 모르겠네요. 좌하기 쪽에서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진서 6단이 두는 수법이 지금 네. 굉장히 두터운 선택이긴 한데 그러면 뭐 일관된 작전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조금 발이 느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하변 쪽을 혹은 중앙을 먼저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좌하 쪽 계속해서 두텁게 틀어막고 있는 신진서 6단인데요. 어차피 뭐 두터움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길이 있었나요? 다른 길이 있었죠. 네. 지금 실전은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두었습니다. 네. 그냥 딱 이 형태를 놓고 보면 백이 다른 곳을 두기에는 지금 이 젖히는 단점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도 여기를 내려서서 다시 한번 지켰고 네. 흑이 쭉쭉 밀고 지금 손을 빼지 않았습니까? 하변을 먼저 왔군요. 네. 이 장면에서 네. 신진서 6단이 먼저 이쪽을 밀었다면 네. 실전의 진행과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막으면 그때 틀어맞고요. 네. 이제는 그냥 손을 빼도 되죠. 아. 이제는 아까처럼 여기를 젖히는 단점이 없죠. 선우수가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선 것이 실리로는 약간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은 이 아래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작전이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실전인 교환 없이 네, 그냥 막았죠. 막았고요. 그러자 이세돌 네. 구단이 여기를 내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서서 다음 단점을 노리니까 네. 백도 지키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후수를 뽑아서 약간 발이 네. 느려졌습니다. 그러면요. 이쯤에서 하변으로 오는 건 여기가 좀 불안한가요? 여전히 여기를 젖히고 네. 받을 때 여기를 젖히면요. 네. 끊을 때 이곳을 늘면 당장 아. 여기 날일자와 여기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되게 곤란하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군요. 이미 흑돌이 여기 오는 순간 이 네. 중앙 쪽으로 백의 형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자 이곳을 두었죠. 하나 한 칸 뛰는 교환을 해두고 네. 지금 위에서 덮어 씌웠습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이 중앙 경영인데 이런 식의 바둑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흑의 선택은 남죠. 흑이 아예 깊숙이 침입을 해서 네. 그냥 생사 싸움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깥쪽에서 잘 깎아 들어가면서 중앙을 내주고도 실리로 앞서갈 수 있는지 그 계산 여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지금 실전은 일단 여기까지 한 칸을 띄었어요. 다음에 백도 이곳은 한 칸을 띄어서 역시 받아두었죠. 그래서 지금 날짜를 두었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듯이 둔다면 여기를 받고 여기 날짜 또 두면 위에서 깎고요. 네, 이런 식으로 눌러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바둑은 참 보기는 쉽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백집과 전체 흑집에 누가 우세한지 그 계산의 정확성 여부 네. 이런 것이 지금 흑에게 아주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반격이 들어오네요. 네. 지금 이쪽을 받고 계속 받아주다가는 중앙 쪽에 집이 난다고 해도 아까 보시면 이쪽이 지금 5칸이고요. 대략 한 50집 정도, 50집이 조금 강해 보이는데 아까 형태에서 흑이 이곳이 20집이 넘고 이쪽이 돌아간 집, 이 모든 집을 다 센다면 네. 집으로 오히려 부족하다고 본 신진서 6단이 지금 두터움을 이용해서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의 공방이 참 재밌을 것 같네요. 뭐 소위 말하는 계산서가 나온다면 지금 봤던 그 그림대로 갈 수도 있었는데요. 네. 신진서 6단은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지금 마늘모로 두었죠. 방금 전에 백이 착수했던 그 어깨 짚는 수를 가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의 뒤쪽 연결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백이 그쪽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하나, 진출을 해서 둘, 하변의 흑의 셋, 집 모양은 깨지지만 넷, 중앙의 다섯, 백진영을 모두 지어가겠다는 그런 일곱, 작전이 엿보입니다. 여덟, 아홉, 열, 백,
4번 남았습니다. 신진서 6단은 이제 처음 조일기를 쓰는군요. 네. 초반이야 뭐 연구가 된 수법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사용 안 했다고 해도 제가 볼 땐 2번 정도 시간을 사용할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흙이 상변 쪽을 향해서 이제 3선으로 한 칸을 뛰어 나왔을 때 네. 그때 아주 두텁게 꽉 이은 수 있지 않습니까? 둘, 좌상 쪽에 셋, 꽉 이은 수로 넷, 다른 큰 자리를 다섯, 향할지 아니면 실전처럼 여섯, 두텁게 둘지 일곱, 그 선택. 여덟, 그리고 아홉, 앞서 말씀드렸던 좌하기 쪽에서 흙이 2선으로 파고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3-3을 들어왔을 때 부분적으로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 약간의 악수 교환을 하고 하변으로 향할지 실전처럼 둘지 그런 어려운 장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그냥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렸고요. 20초. 그리고 신진서 6단이 둘, 워낙 또 이 셋, 선택이 빠르기도 넷, 합니다. 5, 6, 뭐 평소에 이 국가대표팀에서 신진서 6단이 이제 훈련의 일환으로 연습 대국을 하는 것을 보면 네.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바둑인데 끝날 때 한 2-30분 남기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대국의 상대는 20초. 이세돌 구단이란 말이죠. 하나, 둘, 빨리 두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상대는 아닙니다. 네. 이 상대의 대국 템포에 따라서 좀 무너지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뭐 그럴 리가 없고요. 네, 이세돌 구단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20초. 없어요. 제 기억에는 단 한 번 있는데 지난해 삼성화재배에서 처음으로 이제 커제 구단과 마주했을 때 네. 그때 커제 구단의 속기에 이세돌 구단이 조금 당황했던 면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대가 빨리 둔다고 해서 흔들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당시에 기억나네요. 이세돌 구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커제 구단이 거의 1시간가량 20초. 남기고 있었던 것 하나, 같은데요. 네, 둘, 그렇죠. 셋, 넷, 5, 특히 6, 준결승 2국 같은 일곱, 경우에는 당시에 여덟, 커제 구단이 아홉, 채 1시간도 사용 안 하고 이세돌 네, 구단을 세번 제압해서 남았습니다. 네. 많은 이 바둑 팬들을 화나게 했던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포심은 한국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3연승을 함으로써 많이 해소가 되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좀 그 수는 좀 의외네요. 중앙 쪽을 지키기에는 바깥에서 깎아 들어가면 네. 백집이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중앙은 그냥 발전성으로 놔둔 채 상변의 모양을 넓혀갑니다. 그래도 중앙에 이 세력 애써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하변 쪽에서 흙이 어느 정도 자세를 잡고 둘, 중앙으로 진출하는 모양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모양을 중앙 쪽으로 여덟, 키워내기에는 좀 아홉, 자신이 없었던 열. 것 같습니다. 흙 2번 남았습니다. 어쨌든 백은 계획을 수정한 거거든요. 네. 흐름은 그래도 흙 쪽이 좀 자연스럽겠네요. 분명 이세돌 구단은 좀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형세 판단을 하긴 굉장히 어려운 20초. 그런 국면인데 하나, 둘, 셋, 제 생각엔 이런 느낌입니다. 흙은 5, 그렇게 실수라고 할 만한 곳이 일곱, 보이지 않고 백은 8, 어쩌면 아홉, 저수가 실수 열. 아니었을까 싶은 곳이 한 2군데 마지막 정도 있습니다. 초일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 조일계는 이세돌 구단이 먼저 몰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세돌 구단의 특징 중 하나네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네. 방향이에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네. 보면 항상 저는 중앙 같은 넓은 곳을 이제 감각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네. 부분의 수읽기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간다든지 20초, 그런 식으로 하나, 이제 부분 접전을 둘, 통해서 셋, 이제 그 국면의 다섯, 확대, 그러니까 여섯. 중앙 쪽으로 형태를 확대시키는 그런 식의 작전이 많은데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엿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아마 우아기 쪽에 백의 두텀이었던 곳을 살짝 찔러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전단을 구할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지금 둘,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이 궁금한데요. 넷, 다섯, 이제 나오겠죠? 여섯, 네, 시작합니다. 네. 초반에는 흙 한 점을 따낸 백의 자세가 분명 두텀이었지만 지금 주변의 흙도 많이 강화되었거든요. 이제는 좀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수법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20초. 있는 것도 하나, 하변이 자리를 둘, 잡았기 때문이죠. 셋, 그렇죠. 넷, 주변에 다섯, 단단하게 구축을 여섯, 해두었기 때문에 일곱. 지금 반격을 꾀하고 있고요. 뭐 신진서 6단도 지금 맞끊어가면서 중앙의 주인은 원래 나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바둑에서 제대로 싸우는 첫 번째 마지막 공간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아래쪽으로 여섯, 단수 치고 계속 돌파에 나왔을 때가 여덟, 어려운데요. 아홉, 아, 그냥 늘어 참아두나요? 더 강하게 두는 건 무리라고 봤을까요? 사실 저수가 약하게 둔 건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돼요. 당장 뭔가를 하진 않았는데요. 자, 언뜻 보기에는 그냥 늘어두어서 뭔가 참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단수 치고 나온다면 지금 이수가 가장 강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의 백 모양이 원래는 두텀이었지만 지금은 뭐 이런 데 하나 밀어두고 네. 나갈 때 이렇게 마늘모를 두면 뭐 한 집 내기 급급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는 곤마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생인 이쪽 백도를 노리면서 네. 이곳을 밀고 나가는 것이 최강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흙도 여기를 백이 틀어 막을 때 약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두들겨 막을 때 단수치고 빈삼각으로 나가는 자세 네.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지금 마지막 초읽기였던 상황에서 7, 8쯤에 마지막인지 한번 힐끗 확인하고 나서 네. 참았죠. 아마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힐끗 확인하고 나서 한번 시간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선택의 기로였어요. 네. 실전은 여기를 두고 당장 뭘 하진 않았거든요. 여기를 붙였습니다. 네. 당장 뭘 하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를 두기 전에 수순을 보시면요. 이세돌 구단 여기를 젖히고 끊을 때 이렇게 늘었잖아요. 네. 그것은 특히 이세돌 구단처럼 기세를 중시하는 기사가 이 한 점을 그냥 버릴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다 말 리가 없어요. 그냥 방금 전에 젖혔는데 이 한 네. 점을 쉽게 포기하면 방금 전에 그 교환이 흑의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곳을 늘기 전에 먼저 중앙 쪽을 붙여서 뭔가 이곳에 약간의 활용을 해서 응원군을 만들고 이 중앙 쪽으로 싸우는 그 그림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갈 생각이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이 늘어준다면 가장 무난해요. 네. 제압당할 수는 없고 젖히는 것은 오히려 흙이 늘어서 여전히 끊는 것과 중앙을 맛보기로 하면 긁어부스럼의 그런 느낌을 줍니다. 괜히 좀 리듬을 줄 수도 있겠죠. 지금 그냥 느는 것이 가장 평범한데 네. 는다면 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작전도 궁금하네요. 하나만 해두고 바로 갈 것인지. 네,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여기를 차라리 한 번 더 늘어서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 백을 한 번 그래도 받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치를 다 했다고 보고 아. 집으로 확실히 우세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작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도 이수가 그렇게 손해는 아닌 건가요? 네. 아, 그런데 젖혔네요. 신진서 6단이 지금 여기를 젖혔다는 것은 여기를 늘면 흑에게 이곳 움직이는 템포를 주는 것이 좀 싫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젖히고 받을 때 그때 이제 중앙 쪽으로 어떻게든 응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엿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곳의 공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결국은 이 한 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네. 자, 지금 두어지고 있는 중앙 쪽에서 이바둑에 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세돌 구단은 또 바로 갔어요. 그냥 그렇죠. 아, 재밌네요. 신진서 6단은 네. 그곳을 늘 타이밍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상변에서 마지막. 부분적으로 손해인 게 하나, 타이트하게 젖혔거든요. 둘, 셋, 그런데 넷, 또 그 다섯, 바늘 같은 빈틈을 여섯, 찔러 들어가서 일곱, 하나만 여덟, 붙여두고 움직인 아홉. 것도 이세돌 구단 다운 과감한 선택입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이 중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거죠. 네.
하나 붙여두고 손 빼는 발상은 확실히 이세돌 구단이 이 사고가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어차피 하나 붙여둔 쪽에 흙 한 마지막. 점을 백이 당장 하나, 제압하는 둘, 그런 셋, 손길은 넷, 나올 수가 없기 다섯,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우측에 있는 일곱, 백돌을 중앙으로 여덟, 탈출시키는 그 아홉. 과정에서 미리 붙여둔 흙의 교환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신진서 6단은 일단 한 점 쪽으로 갔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이 좀 민망해지는데요. 네. 그곳을 둘 타이밍이 나오나요?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요. 그쪽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붙여둔 것이 일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둘, 그 말을 셋, 비웃듯이 그냥 신진서 넷, 6단이 한 점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물론 뭐 별일 없다면 제압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죠. 좋죠. 그런데 지금 끊어간 그곳에 이 흙의 반격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극단적인 싸움으로 갈 줄은 몰랐는데요. 이세돌 구단도 백이 한 점을 제압하는 손길에 약간은 놀랐을 것 같은데요. 많이 놀랐겠죠. 네. 그럼 저수가 통한다면 흙의 작전이 이상한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흙 두 점을 끊었을 때 네. 여기서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 흙 두 점을 나가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싸움을 할 수 있을지. 만약 흙 두 점을 살릴 수 있다면 우변 쪽에 있는 107점은 안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갑니까? 여섯, 일곱, 여덟, 나갔습니다. 일단 나갔고요. 네.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장면에서 손길이 초읽기도 시작이 안 됐는데 착수를 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다 봐놨다는 듯이 두고 있어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같이 어려운 형태에서 다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것도 하나의 승부 호흡일까요? 그렇죠. 보통 이 수읽기에 빠르기 있어서 마지막. 자신 있는 기사들이 하나, 저런 손길이 둘, 많은데요. 네. 셋, 서로 시간이 넷, 짧다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바로 작점을 해요. 분명히 지금 이세돌 구단은 마지막 9에 착수했거든요. 네. 좀 자극이 될 만한데요. 이시돌 구단이 또 이런 쪽으로 기세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은 신진서 6단이 빨리는 두고 있는데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저로서는 추측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백이 좀 위기로 보이거든요. 제압을 못한다면 결국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안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나요? 안에서 살 수는 없고요. 마지막 하나, 수상전이 둘, 된다든지 혹은 셋, 아주 넷, 잘 버린다든지 다섯, 중앙 쪽을 네, 둘러싸는 여섯, 그런 자세가 일곱, 나올 수 있어야 여덟, 되는데 아, 사석 작전으로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위쪽을 빈 삼각으로 두면 그 수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자리죠. 그 자리를 둔다면 네. 흙의 수를 그래도 최대한 줄이면서 가능은 하겠네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한데 또 어려운 것이 아래쪽에 있는 백돌이 앞서 이제 못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말 아래쪽에 이 백돌 흙의 공격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하 쪽이 마지막. 있었죠. 하나, 그렇다면 중앙만 막아서 셋, 될 일이 아닌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공격 들어갑니다. 우변에서 하변까지 바둑판 전체가 걸려 있는 공방인데요. 일단 이쪽도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보시죠.
제가 이 수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은 당연히 이제 백이 여기는 둘 수 없다고 보고 미리 붙여둔 교환을 한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둘 수 있다면 이 교환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신진서 육단이 지금 자신의 약점을 지키지 않고 여기를 두었고 네. 저 선택은 너무나도 과감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는 순간 흑이 이제 백의 약점을 노릴 것은 너무나도 빤한데 당연하죠.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의 수읽기가 지금 어렵단 말이죠. 이게 뭐 한두 수 읽어서 될 수읽기가 아닌데요. 네. 이곳을 두고 이제 여기를 늘어서 네. 꼽으렸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밀어두고 나서 지금 이쪽을 빈 삼각으로 두었죠. 지금 빈 삼각이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한 수를 늦추는 순간 네. 흑이 한 칸 뛸 여유도 주고 자체 수상전도 백이 잡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공배를 메웠고요. 네, 지금 여기를 메운 수가 또 좋은 이유는 지금 여기를 나오면 끊어도 따내면서 백은 안전하고 흑이 잡혔죠. 네. 그리고 여기를 한 칸 띄면 이제는 이 끼우는 수로 인해서 뒤에서 돌려치면 이 흑도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상점만 놓고 보면 이 흑 4점이 잡혔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이곳을 지금 응징을 하러 갔죠. 문제는 이쪽이거든요. 네, 지금 실전에 이제 여기를 두니까 이곳을 붙인 것으로 보이고요. 붙이니까 이제 여기를 백이 있는다면 이 흑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지금 당장 여기 잡는 정도로 만족을 못하고 여기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끼우고 이렇게 단수 친 장면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이 될 수가 없네요. 지금 여기 걸려 있고요. 아직도 여기 걸려 있고요. 네. 하변도 해결이 안 됐고요. 지금 여기를 네. 살리면 여기를 틀어 막아서 백이 곤란하다는 것은 뭐 두 대국자의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지금 치받은 것도 그래서 네. 늘어주면 그때 이제 이쪽을 살린다든지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글쎄 어떨지 모르겠네요. 혹시 는다면 또 뭐 이런 반격이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한 전투네요. 흑이 입장에서도 네. 지금 느는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수를 살펴보고 싶은 국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젖힌다든지 해서요. 네. 지금 이쪽 부근에 흑 4점이 잡히긴 했지만 여기를 한 칸 띄면 항상 여기를 나와 끊어서 이렇게 백이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수죠. 네. 여기가 선수인데 이렇게 늘고 싶은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젖히고 뭐 이렇게 2점을 잡는다든지 뭐 그런 좀 능동적인 그런 작전을 생각해보고 싶은데 네. 또 이런 수가 나옵니까? 오늘 정말 묘기 대행진이네요. 그 한 점을 움직였어요. 글쎄요. 이렇게 붙여서 둔다면 나가고 둬서 잡히지만 살아갈 수 있지만요. 지금 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두겠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 2점이 뭐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붙이면 지금 나가도 이렇게 찝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미는 것은 이제 흑의 의도에 딱 걸리게 됩니다. 여기를 밀면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때 네. 원래는 이 교환 없이 한 칸 띄면 나와 끊어서 위험했지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찌르면 자연스럽게 호구 모양이 되죠. 네. 그런데 이건 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지금 여기를 백이 넣으니까 어디 뒀어요? 지금 중앙을 뒀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기세로 그냥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로는 여기를 둬서 수가 네. 나지 않는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두면 이세돌 구단 아마 잡을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틀어 막혀도 이제 뒷맛이 나쁘고 틀어 막을 수 없이 이런 곳을 두면 다음에 뒷맛을 이용해서 또 이쪽으로 돌파한다든지 혹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득을 보는 그런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의도를 알고 있는 신진서 선수가 또 그렇게 안 해주죠. 지금 서로 뭐 반격의 반격입니다. 그러자 여기 끊고 네. 지금 이렇게 밀고 나왔습니다. 네, 중반전이 정말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여기를 늘고 잡고 네. 또 늘고 잡을 때 이제 여기를 끊어서 네. 이쪽 부분 다 지워졌죠. 그럼 이제 백도 여기를 살려야 합니다. 여기를 살리고 이제 중앙 쪽으로 흑이 뭐 진출한다든지 해서 혹은 이 자리도 굉장히 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서 결국 이 중앙에 있는 백의 모양과 흑 네. 전체 집 모양의 대결 구도 이런 진행이 예상은 되네요. 일단 이건 타협인데요. 네, 꼬부린 것도 네. 수법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백이 지키고 흑이 이쪽 부분을 잡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죠. 네. 네, 역시 지켰습니다. 결국은 이제
엄청난 싸움이 될 것 같았는데 타협이네요. 뭐 끝까지 다 걸고 싸울 수는 없었군요. 네, 지금 타협이 되었고 네, 결국은 집바둑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네, 이 두 선수의 이 네. 수익기 갈 때까지 갔을 때 어떤 결론을 낼지 좀 궁금했었는데 네. 중간에 타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었기 다섯, 때문에 이 득실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제 느낌에는 지금 상변 쪽을 건드리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한 점을 나오자 신진서 6단이 반격을 했잖아요. 그 한 점을 나온 수로 그냥 2점을 잡아두었으면 그러니까 백이 반격했던 그쪽으로 잡아두었으면 흐름은 이세돌 구단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지금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니까 신진서 6단도 반격할 틈이 생긴 거죠. 역시 돌이켜보면 애초에 작전은 마지막 하나, 신진서 6단이 좀 둘, 무리스러웠고요. 셋, 그래서 우변 넷, 쪽을 끊어갈 때는 다섯, 흙이 좋았는데 여섯, 방금 일곱, 전에 이세돌 구단의 여덟, 선택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홉, 그럼 그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백이 잘 정리를 한 거군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거죠. 네. 네, 지금 대국장에서 이세돌 구단의 한숨 소리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역시 그런 부분을 좀 마지막 후회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 이세돌 둘, 구단의 셋, 날카로운 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다섯, 여섯, 간혹 이제 약점이 일곱, 되기도 하는 부분이 여덟. 바로 저런 겁니다. 네. 그 평범하게 가서 좋을 때 상대를 너무 괴롭히는 좀 지독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세돌 구단은 적당히가 없어요. 오늘 대국은 이제 상대를 끝까지 그로기 상태로 몰아 넣으려다가 일단 신진서 6단의 반격에 좀 국면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 수가 있죠. 네. 오늘은 두 대국자 이 수익기에 감탄하는 순간이 너무 많나요? 지금 마지막 저친 수도 좋은 수입니다. 둘, 셋, 넷, 지금 잘못했다가는 다섯,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당황해서 지금 뒤로 끊었는데 이거는 좀 손해 봤는데요. 손길만 봐도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둬서 보태준 셈이 된 거죠? 지금은 신진서 6단이 좀 수익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장면에서는 확실히 이세돌 구단이 득을 봤는데요. 자, 신진서 6단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부분인데요. 네, 지금 여기를 젖혔을 때 안 받을 수는 없죠. 여기를 붙이면 백이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중앙 쪽에 있는 흑돌은 전부 세수라서 백이 잡힙니다. 백이 받긴 받아야 하는데 실전에 이 붙인 수는 실수네요. 그냥 여기를 받느니만 못했습니다. 네. 그냥 받으면 이제 여기를 두고 넘어갔을 어차피 때 뭐 조여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를 끊어서 네. 끝내기로 반격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단수 친다면 딸 때 여기를 두면 다 돌파가 되죠. 완벽한 집이 굳어지지 않는데 네. 실전은 여기를 붙여서 두었기 때문에 이 멋진 반격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에 이제 후퇴를 하고 이으니까 이 자체로 지금 집으로 손해를 좀 봤어요.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었을 때 네. 이쪽을 끊으면요. 여기를 돌려서 네.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백이 두 수밖에 안 되죠. 네. 잡혔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끊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데 여기를 끊으면요. 흑이 방금 전처럼 조여 붙이려고 하면 백이 먼저 단수 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백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수가 늘어났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따면 그때 뒤에서 조여 붙여서 마찬가지의 형태가 되네요. 네, 여전히 백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붙여두고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것 같고요. 좀 착각이 그래서 있었죠. 뒤로 조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다 이제 여기를 두고 네,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호구 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를 하나 막아두고
이쪽을 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죠. 그러자 이제 중앙을 나오고 네. 여기를 백도 상변을 네, 받았고요. 달린 상황인데요. 네. 이제는 뭐 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죠. 대략적인 집 계산을 해보면 8, 10, 20, 22, 26, 한 이 정도 선까지 봤을 때 30집은 확보가 되어 있고 네. 한 35은 강합니다. 이제 35이 강한데 백의 발전성은 엄청나고요. 확정가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흙의 집 모양을 보면 여기를 따냈죠. 한 60집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근데 아직 이제 모르는 부분이 네. 여기를 밀고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흙의 집을 셌는데 이 순간 이미 백도 한 10집은 늘어납니다. 네. 거기에 발전성이니까 결국 중앙 쪽이 집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그래도 백이 상당한 둑텀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흙이 약간 집이 많아서 편해 보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워낙 또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결정이 되질 않았고요. 확실한 것은 이세돌 구단이 꽤 좋을 수 있었던 흐름에서 신진서 6단의 아주 적절한 반격이 나오면서 바둑은 길어졌습니다. 중앙의 경계선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거기서 승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세돌 구단은 확실한 부분들부터 처리를 하고 있네요. 네, 그 전에 신진서 6단이 이제 좌상기 쪽에 한 점을 꽉 이어서 흙 3점을 제압하는 쪽을 두었죠. 지금 또 뭡니까? 지금 팩감을 썼는데 안 네. 받았어요. 마지막 하나, 둘, 넉 점을 잡히는 걸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우상과 또 바꿔치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백이 불만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반대 같습니다. 반대인가요? 네. 그래도 돌파한 모양이 지금 하나는 더 봐야 돼요. 다음 수가 중요합니다. 이세돌 네. 구단이 만약 여기서마저 하나, 손을 빼고 하변에 103점을 셋, 잡을 수 있다면 그때는 확실히 백의 손해인데 우상의 사활이 지금 일선에 넘는 게 있죠. 네. 네, 사활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도 엄청난 바꿔치기고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계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땐 두 선수가 좀 기세로 많이 충돌을 하네요. 거의 시간을 안 쓰고 네.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방금 전에 했던 개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략 흑이 패를 이긴 것이 4점을 양보했다고 봤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네. 한 15집 정도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이 또 한 번 이제 뒤로 이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었고요. 마지막 상변 하나, 쪽을 보면 애초에 둘, 흑 진영이 셋, 넷, 다섯, 21집 정도는 날 여섯, 수 있었는데 일곱, 여덟, 지금은 아홉, 5집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패를 이긴 것이 15집이고 21집이 날 곳이 5집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우수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저 패를 백이 이겼다면 흑이 우하기를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했고 마지막 중앙을 백이 먼저 갈 수 하나, 있었는데 둘, 지금 실전은 반대로 되었습니다. 중앙을 흑이 먼저 갔죠. 제 느낌으로는 흑이 약간 득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또 반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백이 좀 엷은 부분이 있었죠. 지금 끊으면 한 점을
오른쪽으로 쭉 늘어서 네. 백돌 5점이 가둬지게 되고 백은 잡히게 됩니다. 지금은 우측으로 젖혀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 그 약점이 둘, 두고두고 셋, 신경이 쓰이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중앙 쪽에서 백이 더 이상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계산에서 있었던 발전성 부분이 거의 뭐 0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지금 하나, 백집이 대략 40집 정도 셋,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섯, 여섯, 그 사석을 서로 여덟, 아홉. 상쇄시키고 그냥 백이 하나 따냈다고 봤을 때 백집이 한 40집 정도입니다. 흑은 한 51집 정도? 네. 일단 확정가는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반면 11집, 반면 11집에서 이제 중앙 쪽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약간의 하나, 발전성인데 네. 셋, 집으로는 확실히 넷, 이세돌 구단이 앞서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그 정도의 차이라면 중앙에 뭐 아주 많은 집을 붙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흑돌이 하나 나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 쪽에 이세돌 구단이 투자를 많이 했죠. 네. 백이 큰 끝내기를 가는 동안 중앙으로 한 칸 뛰고 또 마늘모 두고 마지막 지금도 이제 중앙 쪽으로 하나, 돌파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셋, 점점 넷, 이제 중앙은 다섯. 집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기질상 여기서 조금 더 흙이 두터워지면 중앙에 잡혀 있는 흙 7점을 살려 나오는 것을 좀 엿보고 있을 거예요. 끊어가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흙 7점을 살려 나오는 것과 지금 건드리는 부분을 뭔가 연관지어서 네.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은 이제는 뭐 백도 상당히 뒷맛이 고약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 뒷맛 나쁜 자리를 백이 다 방어해낼 수만 있다면 지금 흙이 두는 것도 전부 자충이기 때문에 하변 쪽에 거의 수가 난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 전장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뒤로 단수를 쳐서 네, 계속 여기선 단수를 쳐야겠죠. 일단 틀어막는 자세를 만들어냈네요. 그냥 백이 한 점을 이었다면 중앙 쪽에 흙 한 점이 좀 가벼운데 하나 단수 치고 흙이 나갈 때 있는다면 네. 그때는 흙이 한 점이 좀 무거우니까 단수 치는 의미가 있었고요. 역시 시한폭탄을 건드립니다. 그 돌은 거의 제압되어 있는 돌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우선 우아기 쪽의 패를 흙이 이겼기 때문에 다시 이 백돌 전체가 못 살아있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 흙이 돌 투자도 많이 했고요. 네. 바둑이 시종일관 어렵긴 한데 제가 볼 때 방금 전의 상황은 좀 미세한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중앙을 다 끌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우세했지만 백도 그래도 여전히 두터움이 좀 있었고 아까 계산상으로 반면 11집이었나요? 네. 반면 11집이라면 거의 미세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형세였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또 모르겠네요. 앞선 형세 마지막 판단을 계속 무의미하게 만드는 둘, 그런 바꿔치기가 셋, 연달아 넷,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뭐 중앙과 하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지금 두어지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 두 선수의 손은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하변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를 치중 갔죠. 네. 여기를 따낸다면 부분적으로는 뭐 해소는 됐는데 흙이 여기를 이으면 네. 이제 흙돌은 그래도 안전한 자세가 됩니다. 여기 흙돌이 오면서 단단해졌죠. 네. 그렇다면 여기를 살려나온 것이 이미 한 16, 17집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 끊는 것이 지금 불가능해요. 항상 여기가 지금 선수죠. 아, 네. 그럼 흙이 이렇게 받았을 때 끊어도 장문입니다. 연결이 돼 있군요. 네. 그렇게 본다면 네. 지금 이쪽이 다 연결되는 순간 집으로는 백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비해서 큰 타격을 주진 못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신진서 육단이 여기를 치중 네. 간 거죠. 치중 갔을 때 여기를 둔다면 네, 실전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쪽을 끊는 것이 의도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받는다면 지금 그 중간에 한 번은 따냈나요? 한 번 네, 패를 땄고요. 따고 네. 여기 팩감을 쓴 것 네. 같네요. 이쪽을 쓰고 따낼 때 네. 따냈고요. 지금 여기 차단을 했죠. 여기를 따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전처럼 끊어서 여기를 만약 단수 치고 자체적으로 본다면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수가 납니다. 네. 여기를 밀면요. 끼워야죠. 그때 이제 이 교환이 있다면 이건 수가 나지 않습니다. 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오히려 역으로 이곳을 먹여쳐 들어갑니다. 아, 짤 때 여기서 이건 걸리네요. 그때 이제 패를 네. 버티다가 이으면 단수 치고 이으면서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패가 거의 승부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실전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 흙이 따냈죠. 따니까 지금 여기를 호구 쳤습니다. 지금 호구 친 수는 앞서 살펴보았던 이 붙이는 노림이 다시 준동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럼 이쪽을 노리면서 흙이 만약 이곳을 받으면 따내고 지금 여기를 잡으면 따내는 것이 선수죠. 따고 뭐 이쪽 부분을 받을 때 이렇게 붙이겠다는 것이 백의 의도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패를 걸어갔네요. 네. 마지막 승부처네요. 네. 이렇게까지 패를 걸어가서 이 전체가 다 걸린 패가 되었는데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이제는 뭐 형세 판단 안 해도 되겠어요. 네. 미세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았는데 네. 역시 뭐 수익기의 두 기사답게 결국은 수익기로 끝장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중앙에서 벌어지는 패의 공방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렇게 승부로 가는군요. 마지막 패를 걸고 하나, 우측에 둘, 이제 찌르는 셋, 팩감을 사용했죠. 5, 6, 7, 8. 해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금방 해소가 될 줄은 몰랐네요. 일단은 굴복을 당한 것 자체가 네. 백 입장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음 팩감이 없는 백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해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고 마지막. 나서 하나, 백돌의 사활 둘, 셋, 그리고 하변 쪽의 처리 다섯, 여섯,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8, 9. 그곳은 자체적으로 살진 못해요. 네. 결국 하변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네, 이건 백이 살아도 피해가 커 보입니다. 네, 이건 피해가 큰데요. 지금 그쪽을 다 버티면서 네. 완벽하게 살기가 어려운데요. 방금 전에 그 수가 됩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세돌 구단의 노림이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진서 여섯, 6단도 노림이 일곱, 있네요. 여덟, 서로 노림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홉. 자, 대마 사활이 걸려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서로 노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팩감을 사용했을 때 네. 받지를 못했죠. 받으면 따낼 때 다음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를 따내면 다음 팩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양보를 한다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절묘하게 이걸 하나 굴복시키는 순간 네. 이 붙이는 수가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따내서 흙이 아까처럼 받는다고 해도 여기 붙일 때 이렇게 두면 지금 다 연결이 됐어요. 찝어도 이으면 이곳이 아. 있기 때문에 호구 모양으로 연결이 되죠. 양호구가 되는군요. 네. 물론 뭐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렇게 네. 두고 끊을 때 단수 쳐도 이제 축이 되니까요. 네. 이제 굴복시키는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팩감이 없는 팩은 여기를 해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자 이제 돌파를 해서 실전과 같은 형태가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 대마 사활이거든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네. 지금 여기를 그냥 잡으러 가면 여기 하나 이어져 있고요. 신진서 선수의 노림은 이쪽 부분인데요. 이렇게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네요. 받으면 먹여쳐서 이제 흑돌 전체를 잡으러 가는 이 역습이죠.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끼워서 네. 끊을 때 이으면 이 백돌 안에서는 지금 살지를 못하는데 이 네. 흑돌을 다 잡으러 가면서 다시 한번 승부를 거는 이것이 백의 노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전은 이제 여기를 이세돌 구단이 두었고요. 네. 여기를 두니까 지금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를 붙였죠. 네, 붙인 수는 지금 받아주는 것은 잘 안 된다고 본 거네요. 받아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전은 이제 받아주면 이 자체가 이쪽의 패와 아까 같은 패를 전부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네. 여기를 붙여서 지금 타협 쪽을 갔는데 이 흐름은 흙이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끊으니까 네. 여기를 이었죠. 여기를 이쪽을- 따내는 것은 네. 이쪽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고 잡았습니다. 타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이 이쪽을 흙이 애초의 형태에서 살려 나오면서 7점을 살려 나왔죠. 14집, 네. 15집, 16, 17집짜리를 했고요. 물론 하변에서는 조금 백이 득을 받겠죠. 네, 하변과 이쪽 부분 네. 득을 받습니다. 이쪽 부분에 백이 한 3집 정도 득을 받고 합쳐서 100집이 한 10집 늘었습니다. 흙집은 지금 8집이 났기 때문에 아까의 흙의 형태와 사실 집 모양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럼 이곳에서 흙이 17집을 득을 받고 여기서 백이 10집을 득을 받다면 그리고 이쪽 부분에 약간 득보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중앙을 지우면서 지금 흙이 두터워지기도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이 득실은 이세돌 구단이 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세한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았던 바둑에서 네. 이 바꿔치기 끝에 흙이 좀 우세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이를 이 장면에서 이세돌 구단이 조금 벌려놨는데요. 네, 여전히 중앙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집이 나기 힘들까요? 네, 이제는 뭐 우측에 저렇게 흙이 단단하게 형태를 잡아서는 집을 내긴 어려운 모습이죠. 네. 네, 지금은 흙의 우세가 결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최소 반면 10집은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 이 정도 하나, 국면에서 둘, 10집 정도라면 셋, 뭐 거의 넷,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섯. 네. 네, 지금 큰 자리는 이제 좌변 쪽에 이선을 밀고 들어가는 것과 네. 우상귀 쪽에 이선을 지키는 것, 이 두 군데가 가장 큰데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의 손길이 가는 우하기는 선수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 붙이는 수까지 되나요?
뭐 수가 자체로 지금 집으로 득이라고 보는 건데요. 네,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반대쪽을 뚫으면 네. 집으로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그냥 다른 끝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 쪽을 이세돌 구단이 붙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림은 상변에 있는 백 2점을 끊는 데 있어요. 지금 중앙 쪽 붙인 것을 백이 갖다 보면 네. 상변 쪽에 있는 백 2점을 끊는 수가 통렬해집니다. 한 칸 띄어져 있는 모양이요. 예. 아, 그쪽까지 연관이 있군요. 네, 이건 결정적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10집도 네. 넘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10집이 좀 두터워 마지막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신진서 6단이 손길이 빨리 나오는 것도 지금 평범한 길로 가서는 마지막.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둘, 뭔가 계속해서 셋, 비틀어 가고 있고요. 넷, 그 과정에서 다섯, 상대의 여섯,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곱, 지금 빠르게 여덟, 시간 공격을 하고 아홉. 있어요. 지금 이세돌 구단은 중앙의 2점을 포기하면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변 쪽 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과 상변이 맞보기라서 끝이 났다는 그런 뜻이네요. 이제는 끊는 마지막. 수가 가능해진 하나, 건가요? 네, 지금 둘, 중앙만 놓고 보면 네. 흙 2점을 포기한 다섯, 것은 흙의 피해가 여섯, 큰데 일곱, 저렇게 여덟, 단단하게 두는 데는 이유가 아홉. 있죠. 네, 지금 중앙 쪽 2점 그리고 네. 상변에 102점을 끊는 것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변 쪽을 끊는 것이 12집 정도 마지막. 되는 자리인데 하나, 둘, 셋, 지금의 형세에서는 넷. 결정적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정타를 터뜨렸고요. 이건 승부수인가요? 제압이 된 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더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곳에서 수가 나지 않으면 돌을 거두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는데요. 네, 지금 수가 날 리가 없죠. 아슬아슬하지도 않습니다. 네. 여유 있게 수가 안 나요. 이세돌 구단도 지금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손이 빠르게 나오고 있죠. 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도 별 수가 없군요. 네, 수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쉬워요. 네, 마지막에 신진서 6단의 저 수법은 네. 어차피 평범하게 가서는 안 되니까 끝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요. 네,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이세돌 구단이 빠르게 여러 곳을 얘기하는데요. 네, 오늘 바둑은 이기긴 했지만 이세돌 구단도 초읽기 상황에서 좀 네. 흔들렸던 순간은 분명 많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 신진서 6단에게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굉장히 난해했던 것 같고요.
중반전 때는 제가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유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포기를 했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아마 좀 방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금 너무 이제 제가 큰 실수를 해서 그런지 좀 오히려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두 기사 모두 정말 바둑을 재밌게 두는 친구거든. 친구라고 하긴 그런데 저보다 선배 기사가 있어서 하여튼 먹진석 선수, 백공수 선수 모두 다 재밌는 바둑을 두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둘 중 아무나 두더라도 정말 즐겁게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응시배를 치는 바람에 물론 뭐 박정환 선수가 사실 더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후배 기사에게 지긴 졌지만 어찌됐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응시배는 좀 우승하고 싶다, 뭔가 잘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쉽고 이제 남은 기전이 동신배 와일드카드를 받았고요. 삼성화재배에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기전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이 뭐 당연히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